자, 한 주간의 이슈를 다양한 시선으로 풀어봅니다. 시사건건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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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기자왕 김 기자님과 크리스 김은우님. 안녕하세요. 예. 저번에 이제 그 투표를 할 때 네네네.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네. 뒤집어졌어요. 예. 아하. 아, 네. 그 패배의 원인이 네. 어떤 자신의 의상 때문이라고 탓하는 외부 요인에서 귀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의상이 상당히 추악합니다 지금. 그것보다 두 분이 약간 세트처럼 입고 오셔가지고 좀 당황했어요. 아니 바지도 똑같이 이런 걸 입고 왔어요. 네네. 예. 바지까지.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취미로 찍던 유튜브 방송이 어제 대박이 나가지고 10만 뷰를 딱 찍었거든요. 네. 예, 아이즈원 10더 컨텐츠로 딱 떴는데 네네. 하도 의상이랑 머리 좀 신경 쓰라 해가지고 제가 아는 사장님한테 제가 딱 방송 의상을 딱 공부했거든요. 그 사장님 참 나쁜 사람이네요. 전 너무 좋은데요. 약간 요즘 힙합 색깔이고 딱 너무 좋은데요. 이게 요즘 힙합 색깔이에요? 네. 그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그거 네. 보시면 보라색, 노란색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뭐 릴 우지 버트 이런 요즘 트랩 래퍼들이 이런 색을 많이 쓰죠. 그 이게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뉴 유니버스에 힙합이 정말 많이 나요. 포스트 말론 나오고 그런 힙합 문화 고등학생에. 예. 이게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이게 릴 우지 버트 같은. 아니 뭐 누가 로저 레빗을 모함했나처럼 애니랑 실사랑 합치는 거야 뭐야? 아니 이게 이 양복의 이름이 프레시 프린스예요. 프레시 프린스가 윌 스미스가 래퍼일 때 옛날에 20살 때 프레시 맞아요. 프린스였잖아요. 그때 그 별칭인데 이게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이 색깔이. 뭐 저쪽으로 어쨌건 고개를 돌리고 싶지가 않네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보시면 이 색감이 딱 나옵니다. 이 그래피티에서 딱 균 배양하면 저런 색 아닌가 엄청난 디스가 들어오는데 저는 어쨌건 입겠습니다. 야 이게 네. 프레시 프린스라면 진짜 옛날 사람이거든요. 그럼요. 윌 스미스 이제는 할아버지가 돼서 지니로 나오는데 네. 20대 때 그분. 네, 이상한 그런 쇼 같은 네. 것도 맞아요. 개인 쇼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약간 팝 랩의 대명사였죠. 모르겠어요. 좀 프레스 그 윌 스미스가 처음에 이제 래퍼랑 뭐 이런 래퍼. 거 네, 이렇게 래퍼였어요, 나오면서 프레시 프린스라는 이름으로 나왔었는데 진짜 옛날 얘기죠. 배우로 성공했죠. 그쵸. 거의 뭐 80년대 저랑 기자왕이 태어날 때쯤 얘기입니다. 네 맞아요. 예. 제가 진짜 어렸을 때라. 아, 자 오늘 네. 일단은 뭐 크리스님이 먼저 오셨으니까 네. 크리스님이 뽑은 올 한 해 키워드. 이 얘기를 일단 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이게 어쨌건 연말이어서 제가 네 이걸 연말이잖아요. 뽑은 이유가 다른 분들의 우선 올해 이슈 이런 걸 하나씩 좀 가닥하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제가 뽑은 거 하나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예. 그럼 기자 저요? 기자님은 올해 이슈? 올해 뉴스? 톱 키워드 뉴스. 하나. 2018년은 이거다. 좋네요. 너무 많아서 뭐 여기 그러니까 꼽기가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사건이. 하나. 예. 끌리는 거 하나 그냥. 예. 저요? 한마디로 하면 네. 뭐 어떤 사건이라든지. 저 머릿속에 너무 그냥 정치의 시대 아닌가 싶었어요. 정치의 시대다. 예, 정치의 왜냐면 시대. 이제 외교, 뭐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지방선거도 있었고 아. 좀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막 최저임금이 뭐니 되게 치열하게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때가 안 그랬겠냐마는 또 이 올해도 역시 또 정치적으로도 또 갈등의 한 해가 아니었나. 아하.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예. 올 한 해의 키워드는 차별. 차별. 네. 디스크리미네이션. 여성들은 네. 이제 여성들이 우리는 차별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예. 최근에 이제 남성들은 페미들이 역차별을 만들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20, 30대들이 좀 남성들이 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라든지 문재인 정부가 되면서 이 차별을 없애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들끓고 있는데 네. 그게 2018년도에 가장 좀 두드러진 키워드가 아니었나. 맞습니다. 사실 이 키워드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 가장 큰 건 세대 갈등이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죠. 사실은 이 20, 30대가 남자 여자 다 힘든 게 일단 팩트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게 기본이죠. 물론 누가 더 힘든 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네. 근데 그게 해결될 것 같진 않고 당분간. 어렵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저번에 그 러시아인 어머니가 있는 아이가 그 학교 폭행 당하다가 예. 떨어져 네네. 죽은 사진 그런 거 있으면 한 10% 정도의 초등학생은 앞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혼혈 이제 그렇죠.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군대를 갈 거고 아. 직장을 갈 거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건데 이건 뭐 전라도 경상도는 거의 씹어먹을 정도의 엄청난 폭탄이 아닐까. 그렇죠. 와 근데 그런 혼혈들이 군대를 가면 되게 용병 느낌. 그렇죠.
너 카치사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네. 제가 그 군대에서 별명이 카치사였거든요. 하도 까매가지고. 이런 얘기 할 분위기 아닌데. 그쵸, 약간 예. 왠지 그냥 러시아 혼혈이 딱 머리 짧게 깎고 아 미군 같다. 딱 이러면은 용병 KGB 뭐 이런 느낌. 상상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이 안 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군대 있을 차별이- 때는 항상 어. 그냥 되게 꾀죄죄한 이런 사람들만 같이 이렇게 뭐 알통구보하고 막 이랬었는데 갑자기 근데 금발 벽안에 바로 갑자기 생각나네요. 갑자기 동료가 네. 생긴다. 이게 네. 참 애매한 거 같네요. 그러니까 정말 상상이 잘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 세대는. 그러니까 오히려 참 근데 또 이게 예. 그런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역적인 갈등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문화 가정들이 사는 곳이 예. 번화가가 그러니까 부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지방이죠 다. 네, 부촌이 아니고 좀 이제 못 사는 지역이면 그쪽에서는 이제 혼혈과 이런 갈등들이 더 크게. 생길 수가 있는데 네. 부촌에서는 그런 게 전혀 딴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그렇죠. 이게 아예 부촌 아니면 아예 밑인데, 그러니까 뭐 이촌동 이런 원래 그 강남 부자가 있고 강북 부자에 레알 부장 강북이잖아요. 네. 강북 부자에는 좀 용산구 같이 좀 일본인이나 백인 거기 아예 외국인이죠. 거기는 그쵸. 부자 외국인들이 그쵸, 그쵸. 와서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네. 외국인과 사는 것과 여기는 이제 그쵸. 다문화 맞아요. 가정 혼혈이니까 시골에 그렇죠. 아니면 공간 그러니까 서양인처럼 생겼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근데 서양인처럼 생긴 애들보다 네. 동남아 다문화 훨씬 그 혼혈들이 훨씬 훨씬 더 많죠. 어떻게 보면 외모적으로 차별받을 예. 게 좀 더 많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아이돌 유튜브 채널도 하는데 아이돌은 어쨌건 약간 편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건 취향의 집합체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뭐 몬스타 X라든지 뭐 이번에 그 트와이스가 될 뻔했던 그 전소미 양도 그렇고 백인 혼혈은 꽤 있어요, 생각보다. 아. 이미 꽤 있거든요. 근데 다른 혼혈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동남아인은 좀 있지만 태국인도 있고 좀 동남아 혼혈이 훨씬 많지 않나요? 우리나라 동남아는 농촌 하죠. 뭐 훨씬 베트남, 많죠. 예, 훨씬. 근데 왜 무슨 백인 혼혈만 많다 뭐 아이돌 멤버. 아이돌 멤버 뭐 그거는 뭐 예. 이게 보면 이 백인 혼혈 그 전소미 같은 건 아빠가 백인이고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랑으로 맺어진 거고 다문화 네. 가정 보면은 장가를 가지 못한 사람들이 음. 국제 결혼을 통해서 이제 네. 아이를 낳은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다 보니까 동남아도 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국제 결혼이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 예전에는 이제 농촌 총각들이 맞아요, 맞아요. 못간 여자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나 뭐 이런 국제 결혼을 동남아 쪽에 네. 국제 결혼을 알아보고 뭐 이랬었는데 최근에 이해찬 대표가 또 구설수에 한번 올랐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예. 대한민국 남성들이 베트남 여자를 좋아한다. 네, 아이고. 선호한다. 네. 네. 해서 뭐 근데 없는 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동남아 쪽에 국제 결혼을 할 때 베트남 여성을 가장 선호한다. 아니, 실제로 비율이 제일 높긴 해요. 네. 제일 높긴 네. 합니다. 이게 불교 문화권이고 그리고 약간 한국스러운 곳이어서 베트남이 문화 차이가 그리고 좀. 저는 음식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베트남이. 꽤 좋은 포인트신 것 같아요. 고수만 빼면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굉장히 날카로운 포인트신 것 네.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집에서 해 먹는 음식이 예. 이제 부부로서 뭔가 맞춰가는데 음식이 또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좀 약간 여담이죠. 이거 중앙일보 기자님이 그 데스크에서 빽해가지고 열받아서 저한테 해준 얘기가 하나 있는데 빽했으니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캄보디아랑 베트남 중에 베트남이 더 며느리가 많은 이유는 베트남은 국가가 약간 방치를 한대요.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싶으면 해라 이런 식으로. 근데 캄보디아는 꼼꼼하게 해서 캄보디아에 있는 며느리들이 제일 잘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인 신랑을 네네. 더 들여다 봐주는구나. 그렇죠. 캄보디아 국가가. 그렇죠. 아. 그래서 약간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안 되지 않겠니 뭐 이런 거를 다 좀 체크를 한다고 정신병이나 네. 이런 뭐 병력을 그러면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좀 이번에 캄보디아 며느리 한 분이 그 결혼해서 역전한 분이 한 분 있거든요. 인생 어떤 분이냐면 그 당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남편분이 나이는 훨씬 많아요. 한 30 정도 더 많고 근데 그분이 당구를 쳐서 이제 아내가 평생 처음 당구를 쳐본 거예요.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잘 맞아. 소질 개발됐어. 네, 그래서 야 너 집안일 하지 말고 당구를 한번 쳐봐 아. 해서 지금 세계 랭킹 3위래요. 지금 세계 랭킹 3위. 그러니까 당구 퀸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약간 알고 보니 페이커였던 거예요. 캄보디아에 당구 페이커가 숨어져 있었던 거예요. 아, 캄보디아에 계셨으면 그 소질 못 찾을 뻔했네. 그렇죠. 네. 협회도 없대요 캄보디아인 당구. 아, 야 진짜 한 방에 그냥 대표가 됐다고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자, 장난 그럼 아니죠. 크리스님이 아. 키워드 하나 네. 뽑아보죠. 아, 네. 제 얘기는 제가 잡았던 올해의 이야기는 일단 트럼프를 제가 뽑아봤어요. 아, 그렇죠. 트럼프는 2018년을 네. 전 세계로 따지면은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트럼프 네. 한마디로 사실은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는 트럼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사실 문통 뭐 예를 들면 욕도 많고 뭐 칭찬도 많고 막 많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솔직히 트럼프의 그 밑 카테고리라고 봐요. 한국에서도 저는 아 그럼요. 이 남북 정상이나 뭐 이런 모든 게 다 결국 트럼프로 비롯된 것들이고 문재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쵸. 트럼프가 나 안 해 그러면 아무 소용 없어요. 경제 위기도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도 있고 뭐 많지만 기본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대결이 큰 이야기거든요. 가장.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건 다 트럼프의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이런 느낌인 거죠, 약간.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네. 옹호하는 의견들이 많지 않거든요. 굉장히 이제 네. 원래 문재인 대통령 싫어했던 사람들, 뭐 경제 정책이든지 막 이런 것도 있고 젠더 이슈도 있고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나마 외교를 통해서 한 건 했었던 게 네. 관세 폭탄을 막 때릴 때 한국은 피해갔어요. 일본도 두드려 맞을 때. 맞아요. 네. 대단한 거죠, 그거는. 한국은 정말 뭐 네. 미국이랑 사이가 뭐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미국이랑 사이가 틀어졌네. 그 미국하고 남한하고 한국하고 동맹이 깨졌네.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관계가 좋아서 그런 것들을 싹싹 피해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동남아 시장 쪽으로 중국한테 그 비중을 네. 낮추면서 동남아 베트남이나? 시장,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 시장 쪽으로 좀 시장 다양화 펼친 거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경제 정책 중에 굉장히 잘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네. 지금은 어쨌든 문재인을 칭찬해야 될 것보다 네. 욕해야 될 게 워낙 가지수가 많으니까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실. 어떻게 이렇게 돌아서신 거예요, 갑자기? 사실이 그러니까요. 어떻게 사실이 그런 거. 저분이 아주 재미있는 분인데 기자왕 김 기자가. 저는 뭐 그래서 트럼프 얘기. 예, 네. 트럼프 얘기는 일단 저는 트럼프는 정말 사실 전 캐릭터로 뭔가 정치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트럼프는 진짜 캐릭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는 뭐 기자왕 김 기자가 약간 제가 보기엔 히든 트럼프반데 약간 숨겨진 약간 왜요? 빨리 아, 고백하세요 아니요. 빨리 사람이. 어쨌건 그런 분인데 이 사람은 부동산 재벌의 아들이었는데 재벌도 뭐 아주 재벌은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삼성 현대는 아니고 그죠. 시골 부동산 재벌 또 부동산은 원래 큰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큰 부자가 부동산은 아니잖아요. 원래 좀 부자 그런 분이었는데 약간 이 사람이 약간 야망을 가진 좀 될 놈이었던 거죠. 그래서 뉴욕으로 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뉴욕으로 가서 그곳의 부동산을 정복한 거죠. 뭐 카지노도 호텔도 짓고 근데 그 방식이 약간 자기가 드러나는 방식에 약간 방송국 사장을 치면 홀상님처럼 약간 방송을 직접 하는 그런 스타일의 부동산 재벌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스캔들을 뻥뻥 터트리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80년대에 아주 세계 가장 핫한 스타였어요. 80년대 이미. 네. 그래서 80년대에 그 한국으로 치면 그 당시에 이제 동구권에 있었는데 유럽 여자분이 이제 도망간 거예요. 캐나다로. 그 당시 이제 냉전 시대니까. 그런 아주 유명한 테니스 플레이어랑 결혼을 했어요. 연애를 하고. 세계 연애였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사업가가 김연아랑 약간 뭐 결혼한 이런 느낌? 그런데 이제 80년대 후반에 아무도 모르는 신인 여배우랑 바람이 나서 헤어졌어요. 이혼했어요. 그게 약간 뭐 타블로이드지에서 뭐 일주일 내내 뭐 계속 항상 일면에 나오고 이런 슈퍼스타였고 그러면서 웃긴 게 2번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면서 또 미국은이 뭐 위자금도 많고 네. 그리고 사실 더 결정적인 건 투자를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사업을 실패한 거예요. 그런 네. 일을 하면서 그래서 망했죠 한번. 크게 망했고 그렇게 크게 망한 거를 오히려 내가 망한 기믹으로 약간 살아남은 거예요. 리얼리티로. 약간 내가 망한 사업가 기믹으로 막 나쁜 사업가, 망한 사업가 기믹으로 막 리얼리티 쇼 나오고 막 레슬링에도 나오고 그쵸. 악역으로 악역으로 레슬링도 나오고요. 네. 막 그 여러분 돈에 막 돈에 찌든 남자 이런 나홀로 거. 집에도 나오고. 나홀로 집에도 나오고 나홀로 집에 2 보면 네, 트럼프가 나와요. 나오거든요. 맞아요. 나홀로 집에 2에서 나오고 더 재밌는 건 저는 이거는 최근에 알았는데 그 백투더퓨처 있잖아요. 최고 명작. 네. 네. 거기에 나온 악당이 있거든요. 그 악당이 작가가 고백했어요. 사실 트럼프 보고 만든 거라고. 그러고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늙었을 때 그러네. 네. 늙었을 때 지금 딱 모습이네. 네,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레알 똑같이 생겼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만큼 트럼프는 이미 80년대부터 팝스타였던 거예요. 그야말로. 셀럽. 예, 셀럽. 예. 그러니까 약간 래퍼 같은, 그러니까 악역 래퍼 같은 느낌의 셀럽. 그러니까 뭐 블랙넛인데 기업가 이런 느낌인 거죠. 약간 모두의 화제가 되는. 블랙넛으로 붙이기엔 너무 좀 찌질해 보인다. 아 그러게 좀 근데 한국식이니까 블랙넛 뭘 하면 좋을까? 약간 네, 그래도 한 3조 번 사람을 무슨 블랙넛은 좀.
어쨌든 네. 약간 강렬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서 사실은 심지어 민주당이었던 적도 있어요. 네 맞아요. 원래 민주당이었죠. 그냥 민주당이었다, 공화당이었다. 사실 그러다가 정치도 이제 최근에 나왔던 책을 보면 원래 대통령 하려고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하나의 자기의 거대 PR 프로젝트였던 거죠. 약간 트럼프란 이름과 기업을 팔기 위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씨 어쩌지? 그래서 그냥 또 이제 하고 있고 이제 또 게임은 계속 되어야 되니까. 예. 근데 저도 사실은 그렇게 봤거든요. 본인도 지지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공화당에서도 비주류예요, 완전히. 완전 비주류죠.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를 엄청 싫어하는데. 엄청 싫어하죠. 그래서 탄핵 위기다라고 하는 게 되게 심각한 게 공화당 내에서도 얘를 끌어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주류 정치인들이. 그렇죠. 약간 왕의 혈통이라고 쓰는 부시 같은 사람들이 엄청 싫어했거든요, 트럼프를. 만약에 샌더스였으면 아마 트럼프가 졌을 겁니다. 뭐 웬만해 힐러리였어도 웬만하면 졌을 텐데 약간 여러 가지 상황이 다 합친 것인 것 같아요. 힐러리가 너무 흠이 많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겹쳐서. 미국도 그 흑인도 대통령이 되는 나라지만 여성 대통령이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진보적입니까? 우리나라는 여성 대통령을 벌써 배출한 나라예요. 남녀 평등이 이렇게까지 발달한 나라가 전 세계에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저는 힐러리가 여성이다 아니다는 중요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거는 그때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힐러리의 그 위선자적 이미지, 막 그렇죠. 뱀 같은 이미지가 이제 계속 막 그러면 원래 우리 깨끗하다 뭐 같이 잘 살자 이래놓고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막 강연으로 뭐 한 회당 몇 억씩 받는 거 저는 이런 게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힐러리는 너무 좀 이제 남자였다고 쳐도 이건 남녀를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녀 얘기는 이미 하셨으니까 남자였다고 하더라도 이미지 자체가 좀 너무 인텔리적인 것 같아요. 미국은 인텔리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뭔가 좀 그 블루 컬러 그렇죠. 예. 이런 케이스를 좋아하고 이런 그러니까, 스타일을 좋아하고. 예, 똑똑해도 오바마 얼마나 똑똑해. 하버드 법대 뭐 이런데 그런데도 막 농구하고 막 힙합 듣고 막 오 왔어 막 이러면서 네. 되게 쿨한 척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미국이 좋아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들여다보면은 막 스펙은 인텔리고 그렇죠. 행동은 약간 블루 칼라처럼 예. 그냥 선술집 가서 이런 거 펍 그쵸. 같은데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죠 미국인들이.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이면 절대 대통령 못할 스타일이에요. 사실 한국에서도 보통 못할 스타일이죠. 예. 한국에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스타일은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이명박도 되고 박근혜도 되고 문재인도 되고 이런 노무현도 거 되고. 보면, 노무현도 되고. 그러니까 도대체 한국인들은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어. 전 딱 하나는 제 가설을 세웠습니다. 서울대는 안 된다. 서울대는 안 된다. 그러네. 예. 잘난 척하는 새끼들은 싫어해. 네, 그건 안 됩니다. 아. 이번 선거 딱 보시면 그 5명의 주요 후보 중에 학벌 역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잘한다는 게 중요한. 유승민 서울대, 심상정 서울대. 안돼 안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철수 서울대 의대. 의대. 그러니까. 서울대 사범대학이셨죠? 심상정님은. 어쨌건 그런 분 안 되고 2등은 고대 홍준표님. 1등은 그 중에서 그나마 물론 좋은 학교지만 그 중에선 가장 낮은 학교였던 경희법대의 문재인 대통령. 역시 서울대는 안 된다. 네, 서울대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뭐 김영삼이라는 훌륭한 김영삼 대통령은 근데 그 YS랑 DJ는 약간 이 선에서 빼다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약간 은행에서 대기번호 뽑고 오래 기다리신 분들이에요. YS랑 DJ는. 그러니까 어차피 가야 될 분들이라 이분들이 약간 논외로 치고. 그리고 솔직히 YS 때 서울대 법 철학관 그냥 가는 거 아닌가? 그냥 돈 내면. 그치. 그래도 서울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랬어. 전 하여간 그 전설 같은 분위기긴 한데 너무 약간 그러니까 말씀대로 좀 고대 얘기죠, 약간 그야말로. 말이 약간- YS지 뭐.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도시 전설인지 아니면 진짜 뭐 그런 의혹인지 약간 서울대를 진짜 간 게 아니다. 뭐 청강생이다. 뭐 그런 얘기가 막 나오기도 했었죠. 그때는 그런 얘기가 네. 좀 있긴 있었죠. 여기 회창이요. 그렇죠. 그죠? 이해창도 이회창님이 전형적인 서울대의 실패를 좀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서울대 정치인이 어떻게 지는가? 이렇게 진다. 정치하려면 서울대 가지 마라. 그렇죠. 타분 가지 말자 우리. 제가 생각했을 유시민님도 때는 서울대네. 그러니까 서울대를 갔다 서울대다 아니다가 아니라 서울대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정도 공부를 잘하면 좀 달라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좀 약간 떨어지는 느낌? 너무 자기들끼리만 너무 잘나서 그런가? 우리를 이해 못하는 거지. 너무 잘나서. 다행히 서울대생 없네 여기. 이 다 공부 잘. 민초들의 삶을 이해 못하는 선비들이라는 거죠. 뭐. 그럼 고대는 되나요? 고대는 막걸리 마시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그러고 보니 연대도 없네. 그러네. 연대가 없네. 연대는 비슷한 분도 없네 진짜. 연대 아예 없네요. 연대는 진짜 아무도 없네. 후보도 없었네요. 거의. 그러니까요. 연대 서울대 가지 마세요.
정치하려면. 정치하려면 하지 마세요. 예. 조집니다. 정치를 잘 누군가 해야지. 우리 하기 싫지만. 그럼요. 누군가 잘 해야지. 뭔가 예. 이 거를 판을 엎어버릴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도 항상 그걸 무라카이 한 번을 그 예. 우상호 대표님 연대 비춰서 그분이 연대 총학과 약간 연대 혈통. 그렇죠. 아, 그러니까 대권 주제로 거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니라 정말 대권이랑은 정말 거리가 머네요. 반기문 총장님도 또 서울대 실패. 아 그렇네요. 전형적인 서울대 실패. 정말 서울대 실패는 다 맥이 비슷해, 결이 비슷해 뭔가. 정치의 그 방향이 달라도 유시민, 반기문, 이회창 색깔은 달라도 실패는 비슷하다. 다음부터 뭐 트럼프 트럼프 다시 돌아가서 트럼프 돌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의 모든 이야기는 트럼프를 얘기를 해야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이 정치에서도 정치하고 그냥 외교죠 이거는. 네. 외교에서도 이 중국과 미국의 대결 그리고 남북 관계 이 모든 게 트럼프 특유의 약간 트럼프가 쓴 책 중에 거래 기술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트럼프란 사람은 한마디로 내가 이만큼 먹으면 누군가는 잃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윈윈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잃었다라고 생각하면 누군가는 먹었다라고 확신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트럼프의 사고의 네. 맞아요. 공식이 있어요. 제로섬. 네. 그래서 우리 여기 이렇게 손해를 봤어. 네. 그럼 니네 이만큼 이득 본 거 아니야? 떼먹은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근데 뭐냐면 사실 그만큼 수입이 많으면 네. 왜 수입을 많이 했냐면 네. 가격 경쟁에서 싸게 해서 물가를 싸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일단은 다 안 보고 우리가 더 손해를 많이 봤네? 그러면 니들한테 이만큼 손해 이제 니들이 네. 봐. 그냥 아주 1차원적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그게 미국인들한테 먹히는 거죠. 그렇죠. 네. 오 좋아 막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하니까 물가 갑자기 올라가네. 관세 막 때리니까. 그쵸. 그동안에 중국에서 뭐 이런 싼 물건들을 사서 싸게 생활하고 수 있었던 건데 예. 그게 이제 올라가니까 지금 관세를 조금씩 푸는 종목들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이젠 좀 위험해졌죠 점점. 네. 사실 이번에 다우 존스가 폭락을 했거든요. 며칠 전에 네. 정말 예. 역대급으로. 그래서 이제부터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사실 트럼프가 여기까지 전성기였고 뭐 이게 트럼프의 잘못이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팩트로 그냥 경제가 안 좋아졌으니까 네. 사실 전 경제가 대통령 때문에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하죠. 어떤 그 방향 자체를 설정해 그쵸, 주는 그렇긴 거니까. 네. 망칠 수는 있다. 근데 보호무역은 네. 결국은 결과가 좋지는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되게 정치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 보호무역을 안 하고 이제 자유무역으로 하자라고 간 이유가 전 세계가 네. 그렇게 하는 게 더 서로 간에 이득이구나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제 백인 블루칼라들의 네. 지지를 받아서 예상을 전 세계 예상을 뒤엎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사실 자기가 이때까지 얘기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실 트럼프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영국도 메이가 브렉시트 끝나고도 결국은 근소하게 이겼잖아요. 또 계속 네. 이기고 있고 뭐 다른 유럽도 서서히 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뒤집어 가고 있고 조금씩 이번에 최근에 오늘 기사일 거예요. 독일이 알고 보니 독일의 그 나치 국가 사회주의 예, 비밀 맞아요. 조직이 있었다. 네. 그래서 걔네들이 터키의 변호사들, 그러니까 약간 외국계 변호사죠. 터키인들한테 협박 메일 보내다가 딱 걸린 거예요. 어디나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백두칭송위원회 이런 새끼들 있잖아요. 그럼요. 백두칭송도 있어요. 그런 새끼들이 있듯이 그럼요. 독일에도 나치 이런 애들이 없을 수가 없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메르켈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여간 좀 그런 좀 글로벌리제이션 이런 게 좀 위기가 오는 시대인 것 같아요. 요즘 일단 정말 생각해 보니까 리버럴 지도자라고 하면 정말 문재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계 선진국이라고 할 필요 없고 약간 좀 중진국 이 상황에서 그러고 보면 문재인 외에는 극우가 아닌 사람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 패미 빼고는 굉장히 정상적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말고 뭐가 있죠? 그리고 그나마 마크롱이 극우는 아니죠. 마크롱 뭐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딱 그 정도. 네. 마크롱도 리버럴은 또 리버럴은 약간 아니죠. 아닌데, 안철수는. 예. 예. 안철수가 그러니까 잘 방향. 진화하면 안철수가 잘 진화하면 거기 안철수는 거의 꼬부기 수준. 아.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아니고. 거부강이 돼야 된다. 여기는 거부강. 거부강. 안철수랑 비교하면 레벨 한 50 정도 올려야 하이드로 펌프 좀 쓸 수 있게 이렇게. 또 저분이 또 저는 뭐 포켓몬 안철수- 빠거든요. 저는 또 안철수 너무 극혐해서. 네. 안철수는 네. 좀 간단 이거는 뭐 이슈 생각해 보니까 안철수는 일단 얘기하시죠. 자유한국당으로 갑니다. 안철수요? 네. 가실까요? 총선에 다가오면서 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네. 반페미 이슈를 선점하지 않는다면 예. 20%에서 10%대의 지지율이 계속 답보 상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는 결국은 마지막 몸부림을 바른미래당과 통합을 해요. 네. 보수 빅텐트. 네. 그러면서 안철수가 갑니다. 근데 간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와서? 그거라도 잡아야 되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철수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베스트예요. 아니 독일에 갔어요. 독일에 가서 최근에 손편지를 갑자기 보냈어요. 진짜 미친놈 아니 이렇게 욕하면 안 되지. 아니 갑자기 뭐 아니 그냥 뭐 무슨 뭐 나이테 뭐 겨울과 봄이 막 일교차가 막 이렇게 연교차가 큰데 그거마다 이제 나이테가 뭐 되는 것처럼 뭐 우리 뭐 하자 말도 안 되는 따뜻한 그런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왜 무슨 복귀 신호냐 어디죠? 안철 얘기하세요. 왜 뭘 가르치신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의상은 눈을 확 끌게 생겨갖고. 근데 계속하세요. 어쨌건 얘기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어쨌건 손편지를 막 써갖고 나면 이게 복귀 신호탄 아니냐? 뭐 독일에서 갑자기 왜 손편지를 왜 쓰냐? 제가 뭐 봤을 때는 그랬었죠. 우리가 항상 예. 위기의 상황에 손학규를 마지막 막 찾아요. 예. 만덕산이 또 네. 예. 가만히 있을 때 주가가 오르는 게 그런 약간 거물급 정치인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상 맞아요. 필드로 들어오면 가치가 뚝 떨어지는데 예. 가만히 있으면 왜냐면은 지금 시간은 점점 선거 기간이 다가오는데 잠깐만요. 손학규도 서울대였다. 아 그렇네요. 맞아. 이게 네. 시간이 점점 좁혀오는 다가오는데 예. 지지율은 그냥 답보 상태면 뭔가 예. 빅 이벤트를 펼쳐가지고 주목을 우리 쪽으로 주목을 끌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런 카드로는 아직도 안철수만한 카드는 없죠. 그러니까 안철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또 막상 들어오면 다시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도 이제 평가가 끝났다고 보는 사람이고 뭐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는 모르니까. 끝났다고 봐요. 이미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졌을 22%인가? 네. 그 정당 득표를 20%하고 국민당이 26%인가 그래서 2위가 아마 국민당이 했을 때 그때가 이제 안철수의 전성기인데 맞아요. 그 다음에 지방선거 때 정당 득표율 몇 %나왔냐? 6%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망한 게 바로 안철수는 이미 평가가 좀 끝났다고 봐요. 거기서. 뭐 대선 때 누굽니까 해서 끝났다고 봤는데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 대선 때 안철수를 찍었던 20%도 아마 그 평가가 문재인이 끝났다. 싫었던 사람들이 찍은 거지. 그 그죠. 사람들이 뭐 안철수를 좋아서 찍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안철수가 그러니까 문재인이 싫어서 안철수 찍었던 사람도 이제는 다 벌었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동의하는데 예. 결국은 가만히 있다 보면 뭔가의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한번 상황. 기회는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예. 우리가 그러자 안철수의 새 정치가 도대체 뭐냐? 예. 아무도 모른다 했는데 안철수의 예. 새 정치는 백신 정치입니다. 백신이요. 민주당에 있었던 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국민의당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어요. 잘 살아왔어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해서 총선에 예. 자유한국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역사의 사라져요? 뒤안길로 사라지게 만들고 안철수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저는 정계를 은퇴합니다. 이렇게 아. 딱 후련히 자기가 벌어놓은 돈을 평생 펑펑 쓰면서 행복하게. 네. 왜 정치에 들어왔겠어요?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갑자기 잘 생각해보세요. 박원순한테 왜 서울시장을 양보했어요? 지금 대책에도 나왔네요. 1% 2% 지지율밖에 안 되는. 당연히 자기가 나면 무조건 시장 당선되는 상황에서 그거 왜 안 했을까? 왜 그랬을까? 왜 하느냐? 박원순은 일단은 키우기 위해서. 안철수는 본인이 정치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 청산이 안 된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새 정치라는 기치를 들고 온 겁니다. 내 몸 하나 미랄돼요. 아니 박원순을 정리 좀 했어야지. 그러면 박원순을 정리 안 한 거 보면 이 자식 백신이 용하지가 않네요. 이게. 저분이 지금 말을 많이 참고 있는데 소문난 박원순 안티거든요. 네, 아, 박원순 너무 싫어해요. 저는 갑자기 박원순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데 계속하시죠. 박원순은 그러니까 홀스 사장님은 박원순은 디테일이 강하다고 하지만 전 박원순은 디테일이 약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반대로 제로페이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제로페이 네. 이거 대가리 총 맞지 않는 한 이거 안 씁니다. 아무도. 거기다 몇 억을 쓰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거기다가 지하철에 갑자기 무슨 광고를 다 뜯어버리겠다. 이거 무슨 소리? 이 친구 도대체 이 친구는 아니죠. 나이가 한참 많으신 분이 서울대 나왔다가 잘려서 대국대 가신 분인데 네. 어쨌건 이분을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내가 어떤 일반 서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겠다. 갑자기 어디 무슨 뜨거운 방에 들어가서는 저는 그 방이 들어가서 왜 웃기냐면 그게
뜨거운 그 방에 삼양동 방이 있잖아요. 네. 거기 들어가서는 인터넷을 깐 게 아마 20만 원인가 나왔을 거야 아마. 선 설치가. 에어컨 하나 중고로 사세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거. 약간 쇼맨십 정치다. 너무 어떤- 그냥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어차피 뭐 핸드폰으로 그 모바일 핫스팟으로 쓰면 되죠. 뭐 와이파이 꼭 써야 돼요? 집에 얼마 있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중간에 나가서 그러니까 집에- 20만 원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 이건 그냥 싫어하는 거지. 아니 20만 원이 뭐가 아니 문제야? 20만 원을 썼다 안 썼다가 아니라 20만 원을 쓰면 그냥 에어컨을 사세요 20만 원으로 에어컨을. 쇼맨십 아니 정치다. 그거를 느껴보고 싶대잖아요. 아니 왜 그 믿기니? 집안 동네 에어컨 안 쓰는 집안이 몇이나 되는데요. 그럼 모르죠 안 가봤으니까. 뭐 아니 그리고 하여간 네. 저는 이게 그냥 뭐 원래 그냥- 싫으면 예. 원래도 다 싫어. 약간 헤어스타일도 싫죠. 아니 그리고 서울로 같은 것도 보세요. 서울로. 예. 서울로는 저도 싫어요. 서울로 같은 경우 거기 지금 완전 제 집 앞이거든요 바로. 완전 헬게이트예요 거기는 진짜. 아니 서울로가 이제 뉴욕에 그 뭐죠 뭐 무슨 공원 하이라인 파크를 베낀 건데 하이라인 파크는 저기 그 버려진 폐선로를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서울의 한복판에 이 서울역이 이 열차가 1호선은 이렇게 지상으로 다니니까 거기를 넘어가는 고가도로를 왜 그거를 공원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뭐 이 아저씨는 정신이 좀 이상해, 제가 봤을 때. 저는 박원순님을 제가 봤을 때는 예. 얘가 싫어서 다 싫어. 여보세요 뭐 깔 수는 있는데 네. 그냥 싫으니까 그냥 뭐든 다 싫어. 저는 제로페이는 충분히 해볼 만한 시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로페이가 말이 되려면 지금 제로페이가 기준이 5천만 원을 썼을 때 네.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네. 2,500만 원을 제로페이로만 쓰면은 뭐 20만 원인가 더 번다 연말정산 때.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2,500만 원 안 쓰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제로페이로 2,500만 원 어떻게 써요? 순수 제로페이로만 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혜택을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럼 반대로 소상공인 공급자 입장에서 보자면 공급자 입장에서도 이거 진짜 영세 상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카드 수수료 인하가 나왔어요 이미 1.3% 이하. 그러면 네. 그 사실상 의미가 없는 정책이 된 거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페이가 지금 막 네. 엄청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카카오페이가 활성화가 되면 제로페이도 옆에서 약간 타고 갈 수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로페이가 소상공인 카드 결제 수를 줄여준다고 해서 나온 정책은 맞는데 카드 결제 수료가 지금 이미 낮아졌다니까. 이번 11월에 이미 발표가 났어요 새로. 맞아요. 거기다 지원금도 준다고 해서 거의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료에 대한 부담이 엄청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미 네. 정책을 내버렸죠. 정책을- 문재인 그- 정부가 그 이미 의미가 정책을 없어진 내버렸죠. 정책을 근데 거기다 또 그 무슨 제로페이 홍보대사로 1,000명을 또 뽑는다나 뭐 하나 이게 그러니까 그냥 답답한 싫은 거야. 거죠. 나는 그 정도는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일이라고 봐요. 실패하더라도 정책이 다 성공할 수는 없잖아. 아, 그냥 싫으니까. 너무 뻔히 보이는 거죠. 전 너무 가슴 아픈 게 사실 제가 이제 항상 닮을 꼴 연예인 이런 거 하잖아요 사람들. 네. 전 닮은 꼴이 항상 박원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박원순 싫어한다고 하니까 되게 가슴 아프네. 네. 또 저는 숱이 별로 없는데 머리숱도 희망이시거든요. 박원순님이 또 이 머리를 예토 전생하신 전 네. 정말 충격이었어요. 머리가 갑자기 풍성해졌어. 어떻게 한지 모르겠는데 근데 박원순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그럴 수 있죠. 참 싫어하는 사람 많을 수 있어요. 약간 네. 정서적으로 어떤 건지 정서가 약간 운동권이나 약간 아름다운 가게 그런 스타일이어서 시민단체 정서. 예, 시민단체 스타일 약간 아, 그래서 네. 그럴 수 있다. 아우 지금 트럼프 얘기는 되게 애매해졌네 지금. 네. 근데 할 얘기 다 트럼프 했어요. 하세요, 트럼프. 네, 대충 다 한 것 같아요. 아니, 다 했어요 네. 트럼프 얘기는 다. 네. 네. 저희 그 이번에는 김 기자님이 하시고 싶으신 얘기 하는 차례인가요? 어때요? 이거 얘기해야 돼요. 저요. 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얘기 좋은 것 선거제도 예, 개편 선거 때문에 이거 얘기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손학규 대표가 이것 때문에 단식도 하고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단식하는 이거. 타이밍도 진짜 별로였거든요. 맞아요. 네. 원래 손학규님이 뭐 하면은 더 큰 일이 덮는다는 아. 약간 아니, 사이언스. 네. 근데 좀 웃겼던 게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하니까 김정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런 사람 있었어요. 맞아요. 아. 이건 과학이다. 근데 김정은이 안 오니까 이거 만덕산의 기가 떨어졌다. 아니 그건 아니었고 그날은 너무 추웠어. 아니 김정은이 안 오니까 막 이제 만덕산 박지원도 박지원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 박지원 의원이 뭐 손학규 단식하는 거 보니까 이거 온다 이거. 김정은 온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타이밍이 안 좋은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가 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면 김 기장님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해서는 안 된다. 안 되죠. 해서는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이게 이걸 뭔지- 하면은 예? 기독당 10석. 그다음에 뭐 무조건이에요. 녹색, 뭐 무슨 뭐야 뭐 어디지 녹색당. 정의당 정- 녹색당은 한 5석. 그거는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3% 밑으로 자르면 뭐 그다음에 뭐 무슨 태극기 대한애국당. 대한애국당 10석. 그럼요. 뭐 무슨 정의당 한 30석. 30석 더 넘을 것 같은데 어쨌건 뭐 바른미래당 한 50석.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과연 맞는 제도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좀 복잡해요 이게. 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복잡하진 않은데 또 간단하지도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대충 예를 들어서 예, 얘기해 주세요. 지지율이 35%를 두 당이 얻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러니까 오늘 왜 이렇게 추워요 여기? 오늘 근데- 히터하지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지방에서 이제 어떤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선거에서 35%씩 득표를 막 해서 뭐 다른 데도 뭐 35%, 34% 다른 데는 더 적게 뭐 해서 뭐 대충 한쪽이 한 105석 또 한쪽이 105석 이렇게 얻었다 쳐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뭐 지금 자유한국당이 대충 105석씩 가져가고 나머지 비례대표 한 15개 이런 식으로 가져가서 130석 된다 치면은 예를 들어 지금은 그런데 그때는 105석씩을 서로 얻으면은 나머지 비례대표는 남겨두는 거예요. 네. 비례대표는 근데 비례대표는 그 105석이 35%가 105석이니까 너무 추웠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냥 지지율대로 나눠 먹는다 이렇게 근데 말하면 이제 되잖아요. 그냥 비례대표가 나머지가 한 150석이 있으면은 그거를 그 정당 득표율에 지지율. 따라서 나눠줘요. 네, 나눠준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은 거의 비례대표를 먹을 가능성이 없어요 여기서는. 0석이에요 0석. 그러면은 이제 그 나머지 뭐 기독당이 5% 얻었다. 그러면은 5%니까 얼마죠? 15석. 태극기가 뭐 5% 얻었다. 그럼 15석.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의당이 10% 보통 정당 득표율 나오니까 그러면 10%면 30석. 바른미래당 20%면은 60석.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렵진 않은데 쉽지도 않은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니까 예. 정당 득표에 연동해서 예. 비례대표 숫자를 정한다 이런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정당 득표만 어느 정도 확보하면 비례대표 숫자를 확보할 수 있고 예. 그렇게 되면 바로 기독당, 예. 대한애국당, 녹색당 예. 이런 정당들이 최소 5석 이상을 확보할 확률이 매우 예. 높다. 특히 뭐 그러니까 기독당은 이게- 더 받죠. 예. 기독당이 엄청 세죠. 예. 열당은 받을 걸요. 예. 이게 지금 뭐 당연히 바른미래당 입장에서야 지역구 지금 지난 지방선거에서 단 한 개도 못 건졌으니까 다 졌죠. 네. 지역 그 승자 독식이다. 승자 독식이다. 네. 뭐 무슨 이게 표에 뭐 1대 2 한 표에 그게 반영이 안 된다. 그렇죠. 사표가 되니까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전형적으로 제가 민주당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예. 저는 예. 사표가 아니. 지는 게 싫어. 예. 그래서 민주당 졸라 싫어하는데 찍어요. 예. 자유한국당이 되는 것보단 나으니까 이 심리로 예. 찍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난 도저히 민주당 못 찍겠고 예. 소신껏 어딘가에 찍겠어 이런 사람도 예. 있고. 그렇죠. 아니 근데 그렇게 만약에 대표성이 만약에 한 표의 대표성이 중요하다면은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더 왜곡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많죠. 도시하고 시골. 시골은 거의 지금 인구, 예. 두 배 이상 차이 나요. 예를 들면 네. 뭐 노원구 같은 경우가 뭐 30만 원, 한 지역구에 30만이면은 뭐 시골에 김천 같은 데 10만 정도. 그럼요. 사실 시골 표가 훨씬 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뭐 근데 이제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 지역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은 또 뭐 독일의 뭐 이런 사례다 좋은 사례만 뽑아오죠.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하원이 거긴 전부 지역구인데 그럼 그게 뭐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독일식으로 하려면 1년 동안 만약 정당들끼리 예. 지금도 정당들 맨날 싸우잖아요. 예. 정의당이랑 민주당 같이 못 하거든요. 예. 그러면 한 1년간 놀아야 돼요, 국회가. 과연 그거를 한국인들이 1년간 정치인들이 그냥 놀고 그냥 합의가 안 돼서 붕 떠 있는 걸 납득할 수 있을까요? 전 못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의 비례대표제 그 어떤 원천을 한번 찾아가 보면은 뭐 박정희 시대 유정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뭐 이제 선거에서 이기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우리
그때는 더 꼬아놨어요. 1위 그죠. 하면은 3분의 2를 비례대표로 가져가요. 정당대표 1위 하면은. 근데 이제 그게 뭐 정치가 발전했다고도 할 수 있고 뭐 그냥 상황이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일당을 못 할 것 같으니까 그럼 우리 이제 그냥 비율대로 나눠 가지자 이런 식으로 바꾸고 뭐 서로 간에 이렇게 오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비례대표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비례대표 제 자체가 과연 이게 약간의 뭐 우리나라에 한해서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어떤 의미냐면 그럼요.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미국의 뭐 상원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2석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와이도 2개, 캘리포니아도 맞아요. 2개. 근데 맞아요. 거기는 뭐 하원 차이는 그러니까 상원은 2석씩 들어가는데 하원은 뭐 몇백 배 차, 100배 차이는 나지 않을까? 맞아요. 뭐 하여간 뭐 50배 차이는 이상은 날 텐데 그러면은 거기가 이제 그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봐야 된다는 거죠. 미국은. 미국은 그렇게 예를 들어 13개 주가 합칠 때 나는 인구 적은데 니네 주랑 같이 미국 유나이티드 못하겠어. 하면은 나 니네 꼬붕대는 거 말고 뭐야? 그러면 우리 하원은 인구로 하고 상원은 그 주별로 그럼 나누자 해서 주별로 2개씩 나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어떤 비례성을 그 상원에서는 비례성을 가져가되 뭐 하원에서는 지역 인구로 나누자 이게 어떤 합의된 원칙이란 거죠. 헌법에 그 걔네들 수정헌법에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합의도 안 돼 있을 뿐더러 이게 뭐 정당이라는 임의 기구가 과연 국회라는 데 30개씩 다 넣는다? 이게 말이 되는 그러니까 이거죠.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비례대표란 건 되게 좋아 보이지만 어쨌건 그 공천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충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국민에게 심판을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리스크가 큰 거예요, 사실 맞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반대하지만 반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국민은 그 사람을 넣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공천, 그 현금 공천 예. 이런 게 다 비례대표에서 터지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네. 네. 아니 그러면은 제가 항상 그 주장하는 게 유승민을 꼬셔야 돼요. 지금 당장 연동형 비례대표가 진짜 된다. 그러면은 유승민 정도가 딱 좋거든요. 당 하나 차립시다. 그래서 나 한 비례 한 8번 정도. 폐지로. 뭐 그런 식으로 하면 5%. 여가비 폐지를 주장했던 게 유승민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뭐 5%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5개예요. 사실은 여패당 해가지고 사실- 연가부 폐지당. 사실은 연동 비례대표제 나오면은 페미당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페미당도 아니죠, 워마드당. 페미당 정도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워마드당이나 아니면 진짜 일베당 뭐 다 나옵니다. 근데 그리고 그- 다섯 그게- 석은 받을 수 있어요. 페미당 근데 녹색당이기 때문에 우리의 또 네. 전사 신지혜가 네. 계시잖아요. 사실 제가 이거 냉정하게 이거 좀 얘기해서 꼭 녹색당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 보수든 진보든 작은 정당이 더 문제가 많아요. 회계 문제, 뭐 무슨 그렇죠. 정책의 디테일 네. 없고, 근데 그 모든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소수 정당이 난립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네, 난립하게 되고 정작 실질적으로 필요한 근데 재미없는 뭐 국방이라든지 경제 네. 이런 건 대형 정당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나마 자한당 민주당이 정말 꼴보기 싫고 별로지만 그런 사실은 사회를 움직이는 근데 네. 대중은 모르는 척추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건 그런 정당인데, 허경영당 한 3석 나오고 그러니까 뭐 이런 허경당 한 거죠. 2석 네. 나와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 납득할 수 없는, 불심으로 대동단결 또 뭐 2석 나오고 그러니까 뭐. 이상한데 대의 명분 가져서 소수의 몇 명만 딱 잡는 덕후당만 나오지 정작 우리가 정말 정말 필요한 거는 예 경시하게 되는 그렇죠. 네.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게 정치 뭐 평론가들이 좋아하는 말이긴 한데 이 뭐 원심력, 구심력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안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어와서 뭐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자꾸 싫어 나가 이러면 나도 5석은 만들어 뭐 이런 식으로 막 난립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과연 그 표의 대표 그 한 표가 뭐 4표가 안 나오는 게 과연 최고의 가치냐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게 최고의 가치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 선거제도가 전 세계에서 많은 민주주의에서 여러 가지 선거제도를 쓰고 있는데 네. 다 달라요. 그럼요. 다른 이유가 완벽한 선거제도를 다 찾지 못해서라고 저는 네.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독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여기는 정당 명부 뭐 비례대표제인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던데. 그러니까 거기도 뭐 독일 사례 어디 사례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 가져와서는 맞아요. 이게 무슨 저는 이거 완전 악질이라고 그러면 저는 아니 나치도 민주적으로 됐어요 처음에. 아,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로 됐습니다. 네.
누가 한쪽이 이제 예를 들면 뭐 옛날에 그런 제가 한번 대충 듣기로는 뭐 독일이 그렇게 나치가 한번 잡았기 때문에 한쪽이 완전히 다 먹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뭐 그런 식의 제도다라고는 하는데 네. 그건 그 나라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고 맞아요. 뭐 저는 뭐 소선거구제가 과연 비민주적이냐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만약에 진짜 정의당이나 이런 당들이 그런 진짜 주장할 거면은 그 뭐 중대 선거구제를 차라리 내놔야죠. 네, 지금 뭐 그 얘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완벽한 제도가 아니고 맞아요. 나치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탄생한 권력이었고, 네. 그러니까 사실 민주주의가 되게 허점이 되게 많은데 네. 그나마 있는 여러 가지 그 제도 중에 가장 나은- 합리적이다. 네. 근데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맹점도 엄청 많죠, 사실.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너무 자기가 원하는 거 나 10%만 나오면 30개가 여기 쏟아진다고? 근데 우리 내가 거기에 당대표만 하고 있으면 30명을 다 찍을 수 있어. 이게 누구한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그렇죠. 전 이게 좀 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드네요, 말씀대로. 네, 그- 그게 있죠. 이 정당이라는 뭐 임의기구의 대표가 당대표가 헌법기구인 국회를 30명이나 다 찍을 수 있고 또 어떤 당은 비례대표밖에 없고 어떤 당은 지역구만 있고 이게 좀 저는 우리나라하고는 뭐 맞지 않다. 어떤 나라엔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사표가 되는 거는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예. 어떤 사람의 의견도 다 그 표 한 표 한 표가 네. 반영이 돼야 된다. 네. 그림이 굉장히 멋있죠. 예. 이게 답인 것 같고, 그러나 여기에 대한 부작용을 생각하려 보면 이게 꼭 답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제도 폐지해야 돼요. 그럼요. 그거 위너 테이크 올의 완전히 끝판이 대통령제인데. 그럼요. 사실은 국적으로 그거는 대통령제랑 맞지 않는 소리예요. 모든 표가 예. 그건 사실 대통령이란 거 자체가 싹 다 먹는 건데 50%만 네. 넘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안 맞는 거고, 또 저는 하나 맥락이란 게 미국, 독일이랑 그런 얘기가 문제가 되는 게 한국은 대통령제고 전시국가거든요. 어쨌든 네. 물론 이제 뭐 북한과 사이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뻥 하고 갑자기 합의가 안 되면 1년간 놀고 있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뭐 통일이 되거나 아예 북한이 진짜 무슨 뭔가 국가에 인정받는 어떤 나라가 되는기 전까지는 좀 강제성이 없으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뭐 특수한 상황도 있고. 그렇죠. 네, 저도 일단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느 정도 반대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시간도 너무 짧고 네. 이렇게 해서 선거제도가 바뀌는 거는 정말 부작용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선거제도를 바꿔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국민들이 너무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더 많은 수기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기독당 열석 네.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아니 정말 녹색당 안 돼요. 대한애국당 몇 석. 예. 아니 맨날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국회는 태극기만 흔들고 한쪽에서는 막 연불이나 외우고 막 이런.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자극적이고 정작 디테일 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센 말, 그게 그리고 뭐 무슨 뭐든지. 누구죠? 뭐 위인맞이 환영단? 거기 또 한 2석 뭐 그런 식 아닙니까 이거?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뭐 허경영님도 있으니까 뭐 예, 그렇게 저는 되는 거죠. 그리고 비례대표제 자체가 약간 국민들을 무시하는 저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비례대표제. 예. 좀 그러니까, 비례대표제가 그러니까 물론 전문성 있는 몇몇 인사들을 뽑아서 뭐 정당들이 해주는 뭐 정당들이 선택을 뭐 한다는 건데, 결국은 뭐 지역구에서 살아남아야죠. 뭐 그게 국민들의 그 어떤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보시면 요즘에 이제 페미 이슈 때문에 다들 스트레스인데, 페미 관련된 정책 내는 국회의원들 다 비례대표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비례대표들이 이제 1년밖에 못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지역구로 가는데, 그 지역구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공천을 못 받거나 그러면 네. 새로운 그 비슷한 성향을 가진, 왜냐면 비례대표 1번이 여성이어야 돼요. 예. 그러면 여성들한테 인기가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거의 여성계 보스급들이 와요. 남윤인숙 뭐 이런 사람들이 와요. 남윤인수님은 인수님. 거기 아니 남인수님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근데 자기도 쪽팔린 건 알지? 좀 느꼈나?
아니 그냥 성 2개 붙이는 사람하고는 상종 안 하면 돼요. 아니 그 뭐였더라? 아마 그게 이제 자기가 그 선거에 그러니까 그 비례대표일 때는 남인 인순이었는데 네. 선거로 지역구를 나가려면은 남인순이라고 이렇게 내가 자기 이름을 개명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런 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기회주의자네. 사실 저는 여성 운동을 하는 분들도 지역구를 거쳐서 좀 거친 것을 가지고 올라온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사실 저는 그건 꼭 어떤 거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무엇이든 거길 가가지고 좀 대형 교회상도 악수 좀 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리고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고 젊은 사람들 시장에서 또 먹방도 좀 하고 그런 거를 해서 좀 소위 말하는 이 현장을 보고 그렇게 좀 그런 기본 걸 좀 뚫고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막 비례대표제 막 뭐든지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비례대표로 뽑힌 사람 중에 그렇게 잘한다는 사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있죠? 보면은 뭐 국방 쪽, 예. 국방연구원, 네, 그런데 좀 전문적인 영역들에 과학자, 서 이제 아니면은 그런 진짜 학자들 예.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건 모르겠는데 예. 뭐 사실 비례대표는 없어도 돼. 뭐 있어도 되는데 뭐 늘려야 되냐면 전 정말 뭐 늘리고 이렇게까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그 당이 진짜로 이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자기 유리한 쪽으로 지역구로 내든가 그러면 주든가. 그렇죠. 사실 대구 보내면 되잖아요. 잘한다면. 그것도 있고 전문가가 필요하면 그 당에서 채용을 해서 싱크탱크로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럴 수 있죠. 유명한 허수아비 국회의원들한테 정책 발의를 시키면 되잖아. 그럴 수도 있죠. 이철희 의원도 이제 비례대표로 갔죠. 예. 근데 이철희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이후에 뭐 잘 됐죠. 예. 그것도 이제 경쟁력이 충분히 있으니까 지역구. 지역구도 있으니까 지금은 굳이 유리한 선거에서 지역구 하나를 먹지 말고 비례대표로 더 몸집을 키우고 그 다음에 지역구로 가서 뭔가 경쟁력 있는 곳에서 한다 뭐 이런 전략이 있을 수도 있죠. 워낙에 썰전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에서 인지도를 높게 쌓은 분이어서 제가 아는 바로는 그분은 지역구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안 가셨던 것 같아요. 예. 그분 성격이 좀 안 맞아요 지역구는. 근데 그러면 이제 그냥 안 하나 끝나나? 한 번 하고 안 한다 그랬어요. 그분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냥 딱 한 번만 하겠다고 했어요. 그분은 또 참모 스타일이에요. 근데 또 제가 근데 항상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쉽지 않아. 한 번 하고 안 한다는 사람 내가 많이 봤는데 한 번 그거 못 끊는다고. 뻥이죠, 뻥. 그리고 이제 뭐냐면 자기가 하던 게 있잖아요.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가 빠졌을 때 안 되는 거. 또 막 분탕질 바뀌고. 쳐지고 이런 거에 대한 또 예. 이런 거 생각하면 한 번은 더 해야겠다. 그러다가 이제 3선, 4선, 이제 5선, 6선, 한 번만 더 그다음에 하자, 예. 뭐 정치인의 길을 가는 서청원 되고 뭐 김종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김종필, 전설까지. 10선 못 찍은 게 저도 약간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한번 10선 역사를 까지. 40년을 한번 만들어 보자. 레전드. 그러니까 아마 이철이는 지역구를 할 거면 예. 부산? 센 데 가서 붙어서 예. 떨어져도 그냥 별 손해 아닌 예. 이런 데 가서 이기면 완전히 이제 대박인. 몸집 확 커지는 이런 걸로 할 확률이 높죠. 안 해도 뭐 할 건 많으니까 이미. 예. 사실 뭐 그 정도면 굉장히 커리어를 잘 깔끔하게 쌓으셔가지고. 네, 그렇죠. 네. 저는 근데 표로 대표성을 가지고 아무리 별로인 사람이라도 이렇게 현장에서 투표를 뚫고 오는 사람들의 좀 존경심이 있고, 솔직히 전 선거를 하는 게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인은.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별로 신용이 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그런 게 미국 하원은 한 2년일 걸요? 선거가? 그럼요, 맨날 싸워요. 계속 해야 돼요, 거기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왜 그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처럼 내려가다가 이렇게 그 고개를 숙이다가 이제 선거 딱 끝나면 이렇게 펴진다고. 근데 이제 2년이니까 겠나? 2년은 계속 기어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일 있으면은 뭐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미국 하원의원은 맨날 파티하고 맨날 돌아야 돼요, 그냥. 저는 만약에 이철이가 예. 노원 어때요? 아니죠. 노원은 좀 여기 노원 얘기 나왔는데. 이철이가 명분과 실리를 다 얻으려면요. 예. 대구? 지금 우리 언주 언니가 자유한국당으로 가서 맞아요. 그 영도를 누리고 있거든요. 김무성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가서 언주랑 붙으면 이겨. 이건 레전드 대결. 레전드 대결.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고. 레전드 대결인데요, 레전드 대결. 신구 민주당 대결. 전 노원 가서 그냥 이준석하고 썰전을 찍어보는 건 어떨까? 그거는 약간 안 할 것 같은데 만화론 딱이다. 약간 만화의 주인공들 대결 같아. 정말 운명의 승부. 꼭 만화 그 스포츠 만화 끝에는 꼭 이제 결승에서 만나잖아요. 라이벌들. 그럼요. 그런 그러면은 그거 선거 방송은 김구라님이 하시는 걸로. 야, 아무튼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민주적인 제도이긴 하나 우리나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면 기독당 10석,
녹색당 5석, 대한애국당 10석 이런 식이 네. 국회 분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라. 네. 예. 일단은 김 기자님은 안 된다. 안 된다. 네. 네, 저는 안 된다. 깔끔나. 아, 만약에 그걸 하려면 내각제로 바꾸 아예 그러니까 뒤를 다 그럼요. 바꿔야 돼요. 내각제가 되면 말이 돼요. 프론트가 뭐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 이 시스템을 다 놔두고 왜 나한테 내가 더 뽑힐 수 있는 그 제도만 픽하겠다? 맞아요. 그거는 근데 뭐- 이 나라는 내각제를 할 수 없는 게 너무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 비슷한 제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뢰를 쌓고 그럴 거면. 자, 1부 정리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사건건 함께하고 계십니다.